출발 새아침. 법정 승리 열반 10주기를 앞두고 출판사 센터에서 스스로 행복하라는 수필집을 내기로 했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루칼라를 위한 교양 잡지 센터가 통권 598호인 2019년 11월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절망과 안타까움이 극에 달했지만 곧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센터사가 살아남게 되었고 600호 기념으로 법정 스님의 아름답고 맑은 글을 엮어 되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혜인 수녀, 법정 스님, 최인호, 피천득, 장영희와 같은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을 뿐 아니라 엽서로 사연을 보내주는 평범한 내 이웃의 글을 그대로 실어주며 우리 곁에서 50년을 지켜온 센터사와 30년 동안 센터의 글을 연재하며 무소유 등의 아름다운 가치를 일깨워준 법정 스님의 인연의 가치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2020년 우리들도 스스로의 행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일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고 이러면은 월요병 안 생기십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월요병이 없어졌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 월요병이 없어졌었는데 네. 라디오를 하고 나서 이제 재발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둘 다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약간 엄살 떠는 것 같은 소리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제가 잘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그 중동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란의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미국의 공습작전 이후에 이란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란 시아파 성지인 잠카란의 이슬람 사원, 거기에 이제 붉은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의 원수를 갚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고요. 앞서 이란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가혹한 보복을 예고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라크 쪽에서는 주말 동안 2차례 일종의 보복 공격이 펼쳐졌습니다.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이죠. 거기서 이제 1km 떨어진 공원에 박격포탄 2발이 떨어졌고, 네. 바그다드에서 이제 80km 떨어진 알 발라드 미군 기지, 여기에는 이제 로켓포가 3발이 날아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란은 오늘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핵 합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요. 이로써 이제 미국이 탈퇴한 상태였던 이란 핵 합의는 4년 반 만에 사실상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먼저 탈퇴했고 이번에 이제 이란도 나 그만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네. 없어져 버리는 거네요. 예, 이게 상당히 조금 오랜 진통을 겪어서 간신히 만들어냈던 합의 네. 아닌데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미국이 공격한 거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예, 미국 내에서도 사실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고요. 뭐 세계대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공포까지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미국 국방부에서 대통령한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라크의 이제 미국 대사관이 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란이 조만간 군사 공격을 해올 수도 있다, 이런 정보를 이제 국방부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드론 공습,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들어있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방부 관리들이 그 암살이라는 선택지를 실제로 고르라고 넣은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국방부가 대통령들한테 이제 보고를 할 때 가능성이 높은 대안들을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절대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부적절한 옵션, 그걸 꼭 하나씩 끼워 넣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솔레이마니에 대한 암살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꽂혀가지고 굳이 그거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눈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미국 대통령한테 눈치가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상무님이, 네. 자, 오늘 저녁은 회식입니다. 이러면, 밑에서는 이제 회식 메뉴를 몇 개를 이제 옵션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결제를 받잖아요. 우리 와이튼 상무님 말씀하시는 거죠? 진행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메뉴를 제안을 하는데, 1번 탕수육, 2번 감자탕, 3번 삼겹살, 네. 4번 캐시미어 목도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이면 4번에 목도리를 넣었을 때, 목도리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도리는 절대 안 고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절대 안 고르겠지? 라면서 이제 넣어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개 중에 고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트럼프 상무님은 하필이면, 자, 4번으로 갑시다. 목도리는 역시 캐시미어가 맛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역시, 이 양반은 예측이 잘 안 되는 인간이다.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 자체가 참, 국제사회에 큰 걱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저도 캐시미어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민망하네요. 끌어먹어야 될지. 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동에서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하는데, 네. 게다가 중동산 원유의 70% 역시 이란의 앞바다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란 군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봉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천명을 해왔었고, 실제로 이제 미국 공격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우리는 이제 청해부대를 그쪽에 투입하는 방향까지도 이제 검토를 해왔는데, 자칫하면 이란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간 트럼프는 정말 예측 불허를 좋아하시는 분 같고 예.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는 네. 진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헬머니스에서 자유한국당 소식이 빠지면 섭하죠. 네. 험지 출마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갈등이 나오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이걸 두고 홍준표 전 대표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나왔습니다. 입당이 1년도 안 된 사람이니까 험지 출마하는 거는 원래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무슨 큰 희생을 하는 듯이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험지는 뭐고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는 거는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험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험지하고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험지가 다를까요? 일단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황교안 대표도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발표를 했고요. 홍준표 대표한테 지금 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수도권 같은 험지에 출마해라, 이런 거니까 이제 두 사람 다 수도권 험지로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홍 전 대표 얘기는 이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당을 위해서 희생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나는 좀 빼달라. 그래서 본인은 대구나 뭐 고향인 밀양, 의령, 함만, 창녕 이쪽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다, 이건데. 본인은 좀 편한 데 간다고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그동안 희생을 많이 해왔으니까 1년밖에 안 된 당신은 희생을 하시고 나는 이번에는 조금 할 만한 데로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중진들 보고 자꾸 이제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나보고 하라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를 이제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아니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라는 서로 험지 얘기를 이제 떠미는 어떤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험지는 뭐 전라도 광주, 네, 그렇죠. 여수,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뭐 부산 지역이라든지 뭐 대구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했잖아요. 험지에. 이런 험지에 이제 많이 출마를 해왔었는데, 험지라면서 자꾸 수도권을 들이미니까 보는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험지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황교안 대표도 서울 출신이니까 수도권 나가는 게 황교안한테 험지냐, 이제 이런 생각을 물론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수도권에 이번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천 빼고 과연 제대로 지역 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지역구가 어딘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네. 주말 동안에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현재 지역구인 동작을에 이번에도 출마를 한다고 하면서 여기도 험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본인이 재선을 한 지역인데 게다가 이제 그 전에는 정몽준 전 의원도 재선을 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내리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사선을 했던 지역인데 야 이걸 두고 험지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험지냐. 그러니까 결국 한국당식으로 하면 내가 나가는 데가 험지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서로 떠미는 분위기다 보니까 PK하고 TK하고서 이렇게 격차가 커진다. 서로 이제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나가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자기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뭐 100% 당선될 것 같지 않은 데는 뭐 다 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과연 이제 지역구에서 100% 당선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 PK하고 TK가 지금 서로 약간 신경전이다. 예. PK는 계속해서 내가 이제 출마 안 하겠다 이런 불출마 선언도 하면서 뭔가 이 당의 쇄신을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TK는 꼼짝을 안 한다 이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김세현 의원, 김동욱 의원 이런 PK 지역의 의원들은 계속해서 불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하는 이제 TK 지역, 특히 이제 친박계에서 많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지역이죠. 거기서는 그렇죠. 현역의 불출마 선언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만 불출마를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 와중에 이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이 원하면 당은 여러 번 원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은 조건을 달면서 이제 불출마를 하니까 아니 불출마면 불출마지 이제 조건 다는 거 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상황이 결국은 TK 지역 같은 꿀 지역구에서 자기들은 불출마를 안 하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찬찬히 따져보면 저 사람들 하는 말이 좀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소식은 새로운 보수당 얘기군요. 예, 어제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당원들은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드레스 코트를 입었고요.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워서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8석인 의석을 10배로 튀기겠다. 그래서 80석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허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150석을 하겠다 그랬더니 예. 저분이 원래 말을 뻥치기를 잘한다 그러면서 네네. 80석 얘기했는데 뭐 청바지 입고 흰 티 입고 젊게 보는 거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또 특히 새로운 보수당이 지금 진정성 있게 다른 보수당하고 뭔가 좀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예, 이제 보수통합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사실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파트너인 한국당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보수당 쪽엔 좀 미적지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창당대회 풍경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화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제 배달된 화환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보냈고 정무수석도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이제 네. 축하 화환을 보냈는데 정작 보수통합하자는 한국당에서는 화환을 안 보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랑 김광진 정무비서관 이런 이제 정무 라인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직접 왔죠. 예. 예,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당 쪽에서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환도 안 보내고 참석도 안 하고 축하하는 거 맞냐? 말로만 통합하지 이제 실제로는 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유아마개를 3번이나 외치더니 결국엔 통합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에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정치 강대강 시간인데요. 사실 딱 뵙기만 하면 너무 마음씨 좋은 두 어르신들 모습이어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강대강으로 불꽃 튀는 토론을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항상 하다 보면은 막 불꽃이 팍팍 튀더라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월요병은 없으시고요, 두 분 다?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총선을 100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검찰의 패스트트랙 전격 기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우리 의원들까지 하는 건 좀 너무 기계적으로 중립을 맞추기 위한, 균형 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이거 굴복 기소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이런 얘기 합니다. 자, 두 분 시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느 분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그랬어요. 이게 너무 무리한 기소다. 이 자유한국당의 완전히 이 명맥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약식 기소된 10명의 의원 중에서 2명이나 소위 당선 무효형 500만 원. 예, 500만 원 그렇죠. 받으면 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데 이 약식 기소보다 더 좀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구속 기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구속 기소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대표 등 14명, 의원 1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검찰의 구형대로라면 황교안 대표를 제외하고라도 15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든지 아니면 당선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되든지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의원 108명 중에 15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런 무더기 기소는 너무 야당 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게 수사를 하니까 청와대나 민주당으로부터 대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 국면을 조금 모면하고 우리가 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매우 억울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우원식 의원님. 이 사건의 본질은요.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한 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국회 네. 선진화법 위반이죠. 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무슨 필리버스터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시도도 없이 바로 물리력 행사에 들어갔거든요. 이건 여야가 어렵게 만든 국회 선진화법의 그 기본 취지를 위한 그런 행위였고 우리 당이 한 것은 그것을 회의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 어쩔 수 없는 이런 그런 이 몸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거는 정당방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유린 행위라면 우리 당이 한 것은 정당방위 행위고 의회 회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를테면 정식 기소 몇 명, 약식 기소 몇 명, 기소유예 몇 명 이렇게 한 거는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이기도 하고 매우 편향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국회 선진화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불법 사보임을 하고 의장이 이것을 용인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한 패스트 트랙 절차는 모두 무효다. 이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요구했던 여기에 대한 뚜렷한 말하자면 판단 없이 그냥 무더기로 기소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금 이 사보임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네. 검찰의 이번에 그 수사 결과 설명에서도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여길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동일 회기 내에 사보임 금지라고 이제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네. 이 법이 조문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제안했던 김택기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동일 회기 내 사보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그 동일 회기의 사보임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려고 법안을 냈고 네. 속기록에 보면 이거 잘못되지 않냐 그래서 고치겠다고 하고 한 것인데
나중에 절차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었고 네.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던 데는 동일회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체계자구 수정을 거쳐서 나온 데는 동일회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정당 방위를 한 것이다. 저희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불법 사보임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정당방위다. 뭐 이 얘기는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계속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검찰은 그게 아니다. 이 사보임의 방식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전의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네, 그거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전제를 깔고 지금 이 기소를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장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 것이 관해서는. 사보임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네. 저희들은 법원에서 그것을 적극 다투고 또 좀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법하다고 여긴 데 대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것을 이제 같이 주장하는 다툴 거죠. 건 다투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네. 이제 저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 국회에서의 판단도 문제가 없고 최종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박수치고 있는 검찰에서도 저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주장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네. 그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쪽에서 불만이 있어. 네. 그러면 저 판사의 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게 정당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국회 선진화법이 그렇게 끌어내는 거를 못하게 한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게 그렇게 한 건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걸리는 건데 문제 이런 겁니다. 체입의 그 감금 사건 같은 경우에 거의 법사위원장 역할이 너무나 분명하게 동상에 나오거든요. 네. 동영상에 의자를 이렇게 딱 문을 가리죠. 네. 네. 그러니까 의자를 끌어다가 가리고 체입위원장 저 위원장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기도 했고 그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도 안 하고 네. 그리고 때만 되면 상임위장에서 또 그러고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한테 이건 정당방위다 이러면서 그래 압력을 가하고 네. 그런 분은 기소가 안 됐어요. 네,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13분 중에서 5명이 기소가 안 됐는데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런 반면에 우리 당에 기소된 사람 약식 기소까지 해서 5명인데 박주민 그중에 의원까지. 4분이 네. 사법개혁특위나 법사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이 검찰개혁법을 만들어가고 통과시키는데 아주 역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만 뽑아서 기소를 한 거는 이건 보복이다. 이런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기소를 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다 전부 다 폭처법 위반으로 그냥 기소를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지만 이제 뭐 공천도 좀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런데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회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죠. 저희들은 훨씬 무겁고 네, 위험한 훨씬 무겁죠. 법을 다 적용했고 아, 그럼 저쪽은 국회법 거의 다 위반했으니까. 봐주는 적용을 다 한 거죠. 저도 봐주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 얘기는 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소송까지 냈던 사람인데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선진화법의 틀은 딱 2가지입니다. 다수결이 보장되도록 한다. 여당에 대해서는. 네. 그 대신에 야당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적인 보장을 받아라. 네. 그것이 필리버스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요건에 대한 엄격함도이기도 한데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떠들기만 하지 그 정신 중에 한 축인 야당에게 보장된 절차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절차적인 안전판은 무시한 그것은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왜 국회법대로 굴러가는 것을 막았느냐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진행자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숫자적인 것도 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 적용 법조 자체가 저쪽은 신분에 전혀 영향이 없는 폭처법만 다 걸어놓았고 저희들은 500만 원 이상 받으면 고영대로 하면 무려 15명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든지 출마 못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걸 걸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제가 어쨌든 한마디 검찰은 할게요. 그게 맞다고 본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국당이 국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한국당에 대응해서 여당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방어를 하다가 이런 거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 네, 아닙니까? 뭐 전체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네.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렇죠. 그 목적이 중요하더라고요. 회의를 국회법은. 방해할 목적으로 이건 네. 딱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네. 회의를 우리는 방해할 목적이 아니고 회의를 못하게 할 그러니까 목적으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못하게 한 게 할 아니고 목적으로. 네네. 회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런 거죠. 회의를 하게 위한 그런 목적으로. 속에서 약간의 갈등이 여당은? 있었는데 그거를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를 한 것이고 저쪽은 아주 엄격하게 정해놓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게 네. 이게 의안가업 충돌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형법에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고형 이상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단체나 다수의 힘으로 네, 가 다중의 들어있기 위협으로.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144조를 적용했는데 그 다음에 사법개혁특위 앞에서 붙은 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가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을 적용했거든요. 네. 그건 똑같이 이틀 동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단체나 다수의 힘으로 그렇게 들어가 근데 왜 있는데 그렇게 쪼개서 그 다음 날 국회 상임위 그러니까 사법개혁특위 앞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네. 166조 1항을 적용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체 또는 다수의 힘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했을 때 이걸 적용했단 말이에요. 2항을 적용해야 됩니다. 단체 다수의 힘으로. 네. 똑같은 상황이 이틀 동안 벌어진 건데. 그게 좀 더 세죠. 2항을 적용하면 7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네. 벌금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적용한 걸 하면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그래서 벌금이기 그나마 때문에 봐주게 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봐준 거죠. 저는 네. 이제 지금 2명에 대해서 약식 기소 2명에 대해서 50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그건 구형입니다. 그 사람들 다 살아나는 사람들이죠. 다 살아나는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구형 밑으로 대부분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기소된 사람들, 이분들은 모두가 1항을 왜 적용했냐 말이에요. 네. 단체와 다수의 힘으로 했는데. 네. 당연히 2항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1항으로 적용함으로 해서 최근에 나경원이나 여상규 의원들이 절대로 500만 원 안 넘어간다 이렇게 예언하더라고요. 그 예언에 맞춘 거다. 그 예언의 근거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상당히 봐주기다.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특히 윤석열 총장의 사단들의 손발을 다 이렇게 끊어버린 듯한 인사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도 자체가 네. 지금 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네. 필요하면 수사팀을 해체하는 정도의 인사를 하라는 메시지가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진작에 그렇게 보고 이 추미애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범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의원들이 임명돼 있더라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낸 것은 이건 해방 이후에 역대 법무부 장관 임명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다. 심판을 어느 팀에서 보낸 것과 마찬가지다. 현직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을 네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하는 심판으로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고 네. 검찰을 뿌리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윤석열 수족을 자르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조짐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민심을 잘 새겨 듣고 네. 민심은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편 사람을 넣어서 인사는 조국 장관 때 특정한 보직에 관해서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그 인사를 한 지 어기고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걸 네. 다시 더 허쳐버린다면 네. 그것은 뭐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네, 지금 엄청나게 인사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의원님. 네. 모든 일을 저렇게 지레짐작해가지고. 그래 안 됐으면 자기 좋겠어요.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네. 상황이냐면 작년 7월 달에 네. 모든 이 검찰 인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 검찰 인사가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네네. 이미 고검장급에서는 대구, 한 대전, 6자리가 광주 지금 비어 있어요. 이렇게 3자리가 비어 있고 차장 검사 그러니까 검사장급에서도 지금
4자리 그래갖고 다 7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검찰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미 검찰 인사의 필요성은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네. 검찰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사가 필요하죠. 필요하다. 네. 근데 추미애 대표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추미애 장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원내대표할 때 당 대표했어요. 그렇죠. 저랑 많이 부닥치기도 했던 분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아. 자기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옆에서 당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를테면 전에 환노위원장 할 때 아주 유명한 사건 네네. 있잖아요. 노동법 통과할 때. 그렇죠. 우리 당 의원이 다 나간 사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본인 소신이 그랬으니까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같이 통과를 시키는 바람에 저희 당에서 징계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검찰 네. 개혁은 지금 줄탁동시 이야기해서 검찰의 안과 박이 같이 노력해서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검찰 개혁은 이제 시대적 소명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끼워 팔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끼워 검찰 팔기를. 개혁한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심어서 검찰을 무력화하려고 그러고 네. 검찰 인사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사 대상 되는 사람만 하면 돼요. 네. 되는데 인사가 늦어져서 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이 지금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팀을 다 허치려고 네.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의도하는 바가 다른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정말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예, 저희가 잠깐 그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문제 얘기 한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했고요. 필리버스터,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처리 내용 얘기 잠깐 했었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건 어떻게 휘두를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요,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총선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 미처 못했던 말 한 말씀만 드리고 한 말씀 가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이 지금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은 네. 추미애 장관이 대표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의 관여도 나오고 네. 추미애 장관도 완전히 제3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자기와 관련되는 서지현 검사 인사를 서지현 검사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자기 관련 사건 낼 인사 원칙에 어긋나게 인사를 한다면 이런 위험성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네, 그렇군요.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그 울산 김기현 시장과 관련해서 하명사 논란 그리고 여기에 청와대의 인사가 개입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지난 수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꽤나 만족스러운가 봐요. 그래요?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하는 거 보니까. 네. 추미애 대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인 소신이 분명한 분이고 그리고 오랜 기간 주호영 의원처럼 이 법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법을 무슨 어떠한 종류의 위법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 판단해서 본인 소신에 맞게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를 하든지 환노위원장을 할 때는 자기 소신을 지켰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 그 소신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이미 그 자리에 임명해 갈 때 대통령과의 사이에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신을 지키면 저는 높이 평가하겠지만은 그 소신이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추미애 의원이 14기잖아요, 연수원. 근데 예. 그때 당시 여성 법조인이 거의 없을 때였는데 어쨌든 판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10년 정도 하는 와중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본인의 마음에 이렇게 맞는 그거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 이제 이런 일화가 여러 개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얘기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어쨌든 소리를 낼 것 같으면은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내는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좀 달라져가지고 당의 뜻을 무조건 따른다거나 청와대가 시킨 대로 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차례 소신을 지켰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네. 인해서
조금 고초를 치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내 소신 지키다 보면 맞아, 바뀝니까? 이 잘못될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것을 안 지킬 확률이 높다 저는 높고 이 말하자면 추미애 대표 추미애 의원이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임명을 할 때는 네네.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지금은 봅니다. 좀 믿기 어렵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잘못된 지시를 하고 잘못된 지시를 전혀 거르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견제를 안 해서 결국 탄핵을 당했거든요. 대통령이. 네. 그리고 줄줄이 감옥을 갔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정당과 모든 세력이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전혀. 잠깐만요. 이 논법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못된 지시를 할 뿐이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지시를 따를 추미애 대표도 아니고 또 우리도 아닙니다. 저도 네. 저한테 누가 잘못된 지시를 하면 그건 잘못된 지시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거 험악할 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랑 싸우다가 감옥 가세요. 감옥 갈지 뻔히 알면서 1심에서 1년 받았다 2심에서 3년 받았어요. 이런 네. 소신을 갖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네. 또 만약에 누가 잘못된 이야기 한다고 해도 그걸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나 이 문재인 정부가 잘 유지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했던 그런 행태를 그대로 누구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이고 그것을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정당이라고 보고 배우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그런 잘못을 계속 저질러 가게 될 거예요. 요걸 한번 보세요.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요. 서울 주택값 인상 문제라든지 경제 성장 문제라든지 여러 것들이 그거 좀 두고 보세요. 하루 이틀 그거는. 뒤에 바로 통계 수치와 다른 이야기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한번 그다음에 두고 보시라고. 기무사 과거에 기업령 사건 같은 경우도 부동산 문제 외국에서 난리가 날 듯이 했는데 거의 다 무혐의 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네. 저희들은 적어도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을 치받고 아니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잘못할 리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예전에 열린 우리당 시절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다가 망했다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민주당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혹은 경제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 고쳐라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 맹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인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들이 그랬으니까 이 논법을 내가 지금 3번째 듣고 있어요. 네.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합치되어지는 거 정당 간에서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해요. 우리 당이 지금 하고 있는 당정협이 얼마나 치열하고 밀도 있게 논의되는지 잘 모르실 네, 거예요. 이제 결과는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보면서 앞으로 누구 말씀이 맞았는지 제가 딱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 번씩 피드백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렇죠. 그 한국당 우리 황교안 대표 얘기하다 말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험지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 험지, 이 험지가 정말 그 험지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험지 중의 험지라도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종로 출마설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한 말씀을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결국 당의 공천심사위원회나 전략팀이 우리 당을 가장 잘 알리고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그런 데 생각을 가셔야 하는데요. 되겠죠. 예. 다만 종로 출마 가능성도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고 보여지죠. 높아졌다. 그런데 예. 또 일부 관측에는 구로 지역 같은 수십 년간 한 번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것이 상대가 있는 민주당과의 게임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최종 포석을 놓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렇게 보고 이낙연 있죠. 총리가 종로에 나간다고 확정이 되면 종로 안 나가버린다. 이렇게 되면 좀 대결을 피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점도 다 고려를 하겠죠. 고려한다. 종로에 나갈 경우 나가지 않을 경우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최종 결정할 걸로 알겠습니다. 어떠실 보여집니다. 것 근데 같습니까? 선거를 치룰 때는 각 정당이
그러니까 특별한 격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거의 쟁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우리는 이제 격전지 전략 같은 거를 이제 쓰게 될 텐데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험지를 이야기했는데 험지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가는 거. 네. 김부겸 의원이 대구 수성구 가는 거. 김영춘 의원이 광진을 포기하고 부산 가는 거. 그렇죠. 그러고 또 그쪽에서도 한 게 있어요. 저 순천의 이정현 의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험지라고 하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험지를 택하실지 그건 지켜봐야죠. 네, 좋습니다. 한국당의 선택 어떻게 될지 보고요. 오늘 제가 여쭤볼 게 이거예요. 오늘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안하고 유치원 3법 지금 올리겠다 상정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표결에 들어가는 절차가 될 텐데 사실 지난번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한국당의 그런 전략이 좀 미스였다. 잘 안 먹혀 들어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전략이 맞았는데 이 전략 때문에 막힐 것 같으니까 쪼개기로 들어간 거죠. 아.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들어가서 결국 못 막은 것이지 원래대로 회기 결정을 통상 한 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기 결정의 건에 관해서도 이전처럼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면 저희들이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 무리하게 패스트트랙 출범시켜 놓고 중간에 포기를 하든지 하면 바로 레임덕이 오고 안 되니까 무조건 밟고라도 지나가야 되는 전략을 택한 거죠. 어쨌든 이번에도 쪼개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4+1이 통과시키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은 막을 수 없겠지만은 이 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란 것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쪽으로 거의 방향이 잡혀 있고 필리버스터를 안 하려면 다시 당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문제점을 밝힐 텐데. 그런데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는데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공수처라 그래서 똑같은 공수처가 아닌 거거든요. 공수처장을 누가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다음에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성격이 다른 공수처가 나올 수 있는데 뭐 민주당은 늘 당신들도 공수처 필요하다 그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논리만 나오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정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데 그냥 수사권 조정이 됐다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이 말하자면 치열한 논쟁 없이 특이나 그다음에 법사위의 토론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독해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눈 감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저 말씀하실 때 제가 왜 웃었냐면 같이 하자고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자유한국당이 뭘 했냐면 삭발, 단식, 장외투쟁 그것만 했어요. 황교안 대표 작년 2월 달에 그때 당대표 되시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뭐 할 때 뭐 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장애투쟁만 하고 대화 안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4+1에서 정리를 하니까 지금 토론 안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수처 좀 같이 토론하시지. 아니, 특히 저희는 그리고 이 무리하게 한다 쪼개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정말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 또 본인들이 동의한 법안 199개의 민생 법안에다 필리버스터를 걸었거든요. 그걸 자유한국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필리버스터를 그 앞에서부터 쭉 하게 되면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다음 국회 끝날 때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를 쪼개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런 편법과 꼼수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 국회법상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쓴 거예요. 2일, 3일씩 끊어서. 그렇게 해야 하나씩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번에 그 검경 수사권 2개 법안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올려서 하고 필리버스터 하면 필리버스터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끝나면 다음 거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유치원 3법까지 통과시키고 지금 남아있는 177개의 민생법안 굉장히 시급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몰 법안도 있고 그래서 이미 올 1월 달에 이 지급이 어려워진 그런 법안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법 같은 게 그렇고 작년 연말에 끝났기 때문에 효력 상실되는 법도 있어요. 이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법인데 그런 거는 지금 심각하죠.
그리고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청년기본법 이런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이런 걸 다 필리버스터로 묶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쟁점 있는 법안들 다 통과시키고 이것까지 다 통과시켜서 구정 이후에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더 이상 머리 썩지 않게 네, 그렇게 하는 여기까지. 게 국회가 네. 해야 될 당연한 도리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편법과 두 분 말씀. 끝났습니까? 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내가 마지막 자유한국당 시간을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편법과 꼼수라는 내가 다 돌려드리고 싶은데.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뵐게요.